지금부터는 이제 다함수의 미분법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교과서에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영국의 수학자 뉴턴이 나오고요.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뉴턴 같은 분은 이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분법을 발견했고요.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이제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도함수를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약간 독립적으로 미분을 발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누가 먼저 발견했니, 어떤 게 더 좋니, 막 이렇게 막 논쟁이 심각해가지고 이제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수학적 교류가 끊길 정도로 엄청 치열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어서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다 정리해서 알맞게 정제된 미분법을 배울 거고요. 이제 미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 현상 관찰을 할 수 있고 또 더 깊이 있는 안목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 52페이지 보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오수구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미적분은 자연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관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심리학 등 심리 현상 등 우리가 자연, 과학, 공학, 경제학, 사회학 그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분법은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운영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기 위해서나 지금 당장 할 때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조금 이거 뭐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약간 그런 동기가 조금 부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계속해서 하게 되고 뭐 대학을 가고 더 그 이상을 공부하게 됐을 때는 이 미분법이란 것은 언젠가 다시 만날 거고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53페이지부터 미분 계수부터 할 건데요. 미분 계수를 하려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부터 새롭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뭔가 계산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 배우는 용어들을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볼게요.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중첩돼서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자,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x 값의 변화량과 y 값의 변화량에 대한 비를 알아보자 하시는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우면서 기울기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거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이 그림을 따라갈게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 라지 a 점은 a, fa, 라지 b는 b, fb. 함수값은 당연히 fa에서 fb까지 변합니다. 그랬을 때 x값의 변화량, 즉 b에서 a 빼는 것, 이 b에서 a, b-a를 x의 증분이라 부르고, y값의 변화량은 fb 빼기 f-a인데 y의 증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이기 때문에 x의 증분이 뭐니? 라고 하면 x값의 변화량이에요. y의 증분이 뭐니? y값의 변화량이에요. 주어진 값이 있으면 뭐 b-a, fb 빼기 f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것도 말이 너무 기니까 기호로 세모 x, 세모 y라 쓰는데, 자, 이 세모는 차이를 나타내는 디퍼런스의 첫 글자 D, 라지 D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서 델타를 x입니다. 그래서 델타 x, 델타 y라고 표현한다. 즉 델타 x는 x값의 변화량 b-a, 델타 y는 fb 빼기 fa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오른쪽 거 요게 갑자기 이상한 게 튀어나왔죠. 요걸 잘 봐볼게요. 이거를 지금부터 조금씩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 이 미분법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교들을 같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같이 해봅시다. 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A라는 점이 원래 기준점이에요. A라는 점. 색깔을 써볼게요. A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B라는 점이 있었어요, 원래. 그쵸? 근데 B라는 점은 A라는 점 기준에서 보면 이 B-A, 델타 X만큼 더해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B는 A 플러스 델타 X로 내가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그쵸? 이 B-A 차이값을 델타 X가 두기로 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B의 함수값은 FB인데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F에 A 플러스 델타 X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쓴 겁니다. 이 두 가지 쓴 다음에 이 두 값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값이 주어지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나눔으로써 그 수학적 의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x값의 증분에 대한 y값의 증분에 대한 b, 레이시오, b 몫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나눠버리면 즉 b-a분의 f 빼기 fa인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값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이 왼쪽에 빨간색 값은 잘 이해가 돼요. 두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될 값이 바로 이 오른쪽 값입니다. 즉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인데 일단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델타 x 나오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죠. 왜냐면 자 델타 x는 원래는 b-a인데 아까 b-a를 델타 x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델타 x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원래는 fb 빼기 fa인데 분자가 아까 위에서 했듯이 fp를 fa 플러스 델타 x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기준점 얘가 이제 기준점이 돼서 이 a라는 기준점으로 생긴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너무 기니까 A에서 B에서 변할 때까지 함수 fx의 다섯 글자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율. 왜 율이냐면 아까 델타 x분 델타 y 나눴잖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율이란 말을 붙여서 평균 변화율이라 부릅니다. 결론을 짓게요. 말이 복잡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fx의 평균 변화는 뭔데요? 하면 그래프 위에 두 점, 라지 A, 라지 B가 나와 있으면 결국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쵸? 기울기란 말을 좀 더 복잡하게 좀 표현한 건데 이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구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완벽하게 이해돼야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 듣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위에 아까 내용을 다 총정리하면 평균 변화율을 공부했고 fx가 주어져 있고 x의 값이 a에서 b에서 변할 때까지 평균 변화는 무엇이니 b-a분의 f 빼기 fa다. 즉 델타 x 델타 y는 기울기다. 그리고 이거를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델타 x를 h라고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도 많이 쓰니까 이 표현도 잘 익혀둡시다. 앞으로 이제 우리 곧 만나게 될 표현식입니다. 밑에 이제 1번부터 같이 봐볼게요. 자, 함수 fx가 x제곱으로 줬습니다. x값이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를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란 것은 뭐냐면 라지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함수값은 4죠. 제곱시키니까 b라는 점은 3, 그쵸 9라는 점입니다. 이 두 점의 뭐를 구하자? 기울기, 즉 평균 변화를 구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풀이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즉 3하고 마이너스 2 차이 분의 9에서 4 차이 f3 빼기 f-2 즉 계산하면 5분의 5니까 1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확인해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지금 제로고 x가 마이너스가 이쯤 있다 칩시다. x 이게 마이너스 2라 칩시다. 3x 이퀄 3이 칩시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이 검은 선의 기울기가 바로 1이란 뜻이에요. 1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끄면 됐죠. 내가 또 만드는 점 a a 제곱이 있겠죠. b라는 점은요. 자 a 플러스 델타 x, 이거 다시 제곱시키면 돼요.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델타 x분의 이 차이가 델타 x잖아요. 그쵸? 분자 차이는 a 플러스 델타 x 제곱 빼기 a 제곱으로 잘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계산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이게 이제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제곱이니까 델타 x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델타 x로 쓰면 되겠죠. 답이 2a 플러스 델타 x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1번 풀어보고요. 그러면 같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춤 버튼 누르세요. 자, 답 쌤이 1번, 2번 써놨거든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델타 x다. 자, 쌤이 2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2번만. 계산이 있을 뿐이에요. 귀찮을 뿐이지 할 수는 있어요.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 구하세요 했으니까 2, f2가 있을 거고 2 플러스 델타 x, f의 2 플러스 델타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요거 분모는 뺀 거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분자는 그쵸? 그러면 쓸게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자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2분의 f의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당연히 델타 x만 남겠죠? 그쵸? 분자는 이게 좀 귀찮죠. 이제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4 여기서 뭘 뺍니까? 여기 f2를 빼겠죠. 마이너스 f2는요. f2 계산해볼까요? f2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0이네요. 이거는 값이 0입니다. 그래서 빼기 0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요. 이건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델타 x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미분계수에 넘어갈게요. 미분계수. 드디어 미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미분계수다. 자, 어떻게 정의하는지 봐볼게요. x가 a에서 함수 fx의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금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 알겠죠? 아까 전까지는 그 함수 fx 주어졌으면 두 점이 주어졌고 두 점의 평균 변화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를 구해보자라는 것으로 주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내었던 것을 그대로 끌고 올게요. fx가 있는데 x값이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를 이미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고 쉽게 쓴 것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이거 물론 극한기호입니다. 극한기호. 맞죠? 그냥 화살표가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이 기호는 극한기호입니다. 즉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보고 아니면서 0이 아니면서 그쵸?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델타 x분 델타 y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쵸? 리미트 앞에 붙이면 돼요. 델타 x분의 델타 x 델타 y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갔을 때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면 그때서 x 이퀄 a에서 fx가 뭐하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다시 정의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 그쵸? 델타 x가 0으로 가는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고 하면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을 fx의 x 이퀄 a에서 뭐라 부른다? 다섯 글자로 순간 변화율에 부르고 미분계수라 부르고요.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위에 있는 점을 표시를 프라임이라 읽어요. 프라임.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자 미분 가능이 뭐니? x 이퀄 a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극한값, 그 값을 뭐라고 하자?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기호로 FA처럼 생겼는데 위에 점을 찍어서 F'A 표시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아니라 F'A로 씁니다. 그쵸? 그럼 선생님 순간 변화율은 다섯 글자인 평균 변화율의 뭐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극한값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구나. 똑같이 마찬가지 미분계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 알죠? 이렇게 뭐 부자 소괄에 있는 거 이렇게 열린 구간에 모든 x값을 미분 가능하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 걸 했는데 어떤 구간에서 모든 x값에 대해서 거기 내에서 미분 가능하면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에 가서 보게요. 자, 미분 계수가 뭐니? 자, 아까 스토리 좀 길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그래서 x 코 a에서 미분 계수는 f 프라임 a라 쓰고 델타 x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라고 쓴다.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많이 씁니다. 이것도 지우개를 적어볼게요. 뭘 쓰냐면 이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쓴다. 이거 아까 전에 했죠, 쌤이. 델타 x를 h라고 쓰면 이런 식의 극한값을 많이 쓸 거고요. 쌤은 주로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자, 리미트가 h가 왔을 때 h분의 델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왜냐면 이게 주로 실제적인 공식적인 자리는 시험에서 많이 쓰는 기호고요. 이것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걸 더 자세히 많이 써서 표현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보면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쓰면 f 프라임 a를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두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봐봐요. 여기 보면 일단 써볼게요. 먼저 f 프라임 a를 x와 a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f분의 f a라고 쓴 건데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죠. 자, 함수를 쌤이 기다려볼게요. 자, 여기 점이 y 이퀄 fx입니다. fx가 있어요. 여기 x 이퀄 a입니다. a. 자, 근데 a 플러스 델타 x, 즉 b라는 점은 자, a로부터 델타 x만큼 떨어진 점. 이 점이랄까, 이 점. 이 점은 x 이퀄 a 플러스 델타 미안합니다. 델타 x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함수값이 fa고 여기서 함수값은 fa 플러스 델타 x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이 두 점을 잇는 이 기울기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걸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 즉 이 부분이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이 위에 올라있는 이 점이 점점점 뭐한다? 움직인다. 이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점은 움직이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 동점이에요. 얘는 고정점이거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점 자체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둔 거예요. x라고 하자. 지금 둔 것처럼 x가 둡니다. 그러면 f 프라임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자, 여기가 지금 x니까 여기는 x, fx예요. 그쵸? 자, 여기는 a인 점이니까 a, fa예요. 그쵸?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있어요. 잘 썼죠? 지금 x-a분의 fx 빼기 fa. 그런데 여기 있는 점이 이 녹색 점이 일로 움직여야 되니까 x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a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미분계수는 크게 네모칸 치고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분자입니다. 분자 보세요. 분자. 여러분들 아직 뭐 조금 더 선행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텐데 미분계수의 식의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미분계수 식의 정품이다. 뭐냐면 분자를 보시면요. 반드시 분자에는 고정점이 있습니다. 고정점. 그러니까 즉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고 고정점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판별해볼게요. 판별. 자, 여기 보면 FA 보이시죠? 여기 FA 보이시죠? FA 보이시죠?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고요. 그쵸? 빨간색으로 쓸게요. F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H, FX 이 세 개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얘는 동점이에요. 자, 미분계수인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운 딱 하나의 식, 정품식은 뭐냐면 분자에 반드시 고정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쌤이 이거 왜 말합니까? 라면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미분계수처럼 생긴 비슷한 식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분자에 고정점이 없고 둘 다 움직이는 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걔는 미분계수식이 정품식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정품이 아닌 식들 중에서 미분계수처럼 계산할 수 있는 정품으로 갈 수 있는 식이 있고 그렇게 갈 수 없는 식들도 있어요. 좀 말이 혼란스럽죠. 근데 이건 나중에 쌤이랑 같이 좀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이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거예요. 쌤이 좀 알려준 미분계수이라는 식에 대한 확실한 것은 분자에 고정점이 있다. 고정점이 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분자에 동점밖에 없다라고 하면
미분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는 식이지만 일차적으로는 미분계수를 물어본 식이 아니란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제 fx가 x제곱 플러스 x에 x 이퀄 3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정의식으로 풀 건데 이제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 친구들이 있죠. 왜냐면 fx는 2차 함수 다함수야. 난 좀 배웠거든. 다함수 미분법 금방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풀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틀린 내용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이걸로 풀 때가 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이걸 연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때 가서 하기 힘들겠죠. 정의식을 배웠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의식으로만 푸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 풀이가 1, 2가 있는데 똑같은 풀인데요. 기호의 차이예요. 쌤은 이제 보면 여기 델타 x로 쓴 계산한 거 여러분 잘 보면 알 수 있고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거 fx 빼기 f3으로 써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굳이 중요한 따지자면 2번이 더 중요하고요. 쌤은 3번으로 풀이 3번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델타 x 보통 내가 h에 쓴다 했죠. 그쵸?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는 f 프라임 3을 구하라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이다. 풀이 1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h로 쓴 것도 연습해볼게요. 쌤이 지금부터 이거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은 쌤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아니면 복습을 얼마나 잘했는지 물어볼게요. 극한값이에요. 원칙적으로 풀게요. 원칙적으로.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극한 지금 이건 지금 쌤 말한 원론적 얘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존재가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맨 처음에 배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갑자기 떠올리냐면 이게 또 어려운 문제 나올 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항식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냥 해볼게요.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자, h분의 f3 플러스 h는 대입합니다. 3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을 볼까요? 9 더하기 3이니까 맞죠? 9 더하기 3? 9 더하기 3 10이네요. 12 계산하면 되죠. 그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h분의 9 아마 10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6h랑 7h 있으니까 7h 나오겠죠. 7h 맞죠? 그 다음에 h제곱 나오겠네요. 근데 알다시피 h가 0으로 가는 거는 0이 아니면서 0이 가까워진 거기 때문에 약분시켜줄 수 있고요. h 0으로 보내면 누가 남죠? 7만 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x 이퀄 3에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7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밑에 문제 2번이 있어요. 문제 2번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 할 시간 없습니다. 정의식으로 풀어볼게요. 풀이 1, 2, 3 중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연습해보고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답은 3하고 7입니다. 여러분들 극한값 계산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는 풀이 2번을 통해서 쌤이 2번을 풀어볼게요. 한번. 자, 얘를 fx라고 두면 x 이퀄 2에서 미분계수 구하는 것은 마치 이거거든요. 리미트 자 f 프라임 2는 x가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f2다 라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요. fx는 2x제곱 마이너스 x고요. f2는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8 빼기 2니까 6이네요. 마이너스 2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한값 계산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1대에서 많이 연습했죠. 그쵸?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분자가 0으로 가겠죠? 즉 인수분해가 될 거란 것을 믿으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되겠죠? 2x 더하기 3 x 빼기 2로 인수가 되면서 x만은 사라지고 x 2로 하니까 대입하면 7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한 x초의 높이를 y 밑으로 하면 뭐 다음 식 성립한다고 한다. 뭐 쌤이 이 식은 잘 모르겠죠. 이거 뭐 과학에서 물리에서 만든 식이니까 믿고 문제 풀겠습니다. x 이퀄 3에서의 높이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fx라고 두면 되겠죠. fx에 두면 f 프라임 3을 구하는 거니까 x 빼기 3분의 fx 빼기 아이고 지금 다시 쓸게요. f3을 쓰고 앞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뭘 낼까? 리미트 x가 3인 걸 추가해야겠죠. 그쵸? 계산이 좀 있네요. 자,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여기 맡기고요. 정답을 해주면 마이너스 4.8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은 같이 생각 여기를 같이 보면서 할게요. 내 점 A, B, C, P를 나타낸 것이다. 점 P와 A, B, C를 잇는 직선을 그려보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바로 그리면 되거든요. PA 그릴 수 있죠? PB 이렇게 그릴 수 있죠? PC 이 그릴 수 있죠? 자, 다시 봐볼게요. 이 fx 위에 움직이는 q가 이제 q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나와 있죠? 움직이는 점. 쌤이 설명했던 거 잘 이해하면 이게 왜 어떤 상황인지 알 거예요. q가 있는데 이 q가 a, b, c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가면 이 pq로 있는 직선은 과연 어떤 것에 가까워질지 보자. PQ는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점점 이 Q가 P에 가까워지면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과연 무엇과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냐면 점점 가까워지니까 어디가 가까워질까요? 그렇죠. 점 P에서 fx에 접하는 직선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점을 대충 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 P에서 미분계수 존재하면 이 미분계수의 값은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기하학점 1을 살펴보자. 보면 자, fx가 x 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하자. f'a에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빼기 fa가 존재한다는 뜻이 존재. 그랬을 때 이 평균변화율 데타 x, 데타 y가 있는데 얘는 보시면 기하학적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P점과 Q점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그쵸? 원래 있는 평균변화율은. 그런데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q라는 점, 이 움직이는 점은 점점점 p에 가까워진다. 즉 직선 pq,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평균변화율의 직선 pq가 점점점점 그 직선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쵸? 이 직선이 일정한 직선 pt에 가까워지는데 이 pt는 결국 뭐냐면 p에서의 바로 접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직선 PQ의 기울기 극한값은 PT의 기울기가 같다. 즉 평균 변화율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이미 극한값은 이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 아닌가요? 미분계수 그쵸? 순간 변화율의 기울기가 같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기울기가 아니라 그 직선을 P에서의 접선이라 부르고 이 P를 접선의 접점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리면 fx, x 이퀄 a에서 미분 계수는 이제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a는 뭐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추가로 설명하면 1학년 때 배웠듯이 요게 x축과 이룬 각의 세타라고 두면 이거는 탄젠트 세타, 우리가 지금 이 직선과 x축이 이룬 각 탄젠트 세타인 것까지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요약할게요.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x 코 a에서 미분계수 존재하면 f'a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용어가 많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 순간 변화율 또 뭐라고 그랬죠? 자,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쵸? 근데 사실 얘는 뭐였다?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할 수가 있다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밑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곡선 x제곱 마이너스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는 문제까지 드디어 온 게 된 거죠.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미분 개수, 즉 f'1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을 구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죠. f'1은 리미트 h로 갔을 때 다양한 방식 쓸게요. 여러분 익숙하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거 자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의식은 안 보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해가지고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한 건 쌤이 맡기고요. 계산하면 2임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가 2가 있고 여기 x 이퀄 1이라 둘게요. 그러면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 요 기울기가 얼마나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쵸? 네. 여러분들 조금씩 느낌이 오죠? 언제까지 이 계산을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 계산도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내가 이걸 fx라고 두면 f'2를 구한 건 똑같고 내가 얘를 gx라고 두면 g'3을 구한 것과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평균 변화를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답만 언급해 드릴게요. 얘는 8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하는 거를 게을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풀다 보시면 진짜 계산 진짜 많아요. 미적분이 이게 수학 원이 수2가 사실은 다항 함수의 미분과 적분이에요. 사실은 미적분에서 쉬운 파트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계산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 계산을 피하면 안 되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더 연습을 하고 이제 인내하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근데 0ab일 때 b가 더 크다는 거죠. 평균 분할과 미분계수 기하학적 의미를 사용해서 요 값에 비교를 해버렸어요. 요거의 기하학적 의미, 요 기하학적 의미, 요 기하학적 의미를 보시면 되겠죠. 왜 갑자기 기하학적 의미를 봅니까? 원래는 이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값의 크기를 알아야지 비교를 할 수 있죠. 근데 fx의 식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의 값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고 기하학적 의미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확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f'A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예요. 이거 검은 색깔 이거 좀 다리 표시할게요. 검은 색깔 이렇게 쓸게요. 요 기울기입니다. 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파란색 요 기울기입니다. 자, 파란색보다 검은색이 더 어떻습니까? 더 가파르니까 검은색 기울기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A점과 B점의 이루는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녹색, 연두색 계열이에요. 이 연두색 계열은 검은색과 파란색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그쵸? 따라서 결론 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기울기는 누굴까요? 그쵸? F'A입니다. 가장 작은 거는 F'B였고요. 그 사이에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차근차근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1차 고사 범위에 대한 것들이 뭐 함수 극한, 연속성, 미분까지 치면 뭐 기말 2차 고사는 미분 적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미분 적분 할 때 연속성 극한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집행고사 범위는 거의 뭐 전범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원래 학문이 그래요. 이게 차근차근 쌓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함께 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결론을 내기 전에 이 식을 따라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 존재한다는 것은 써놓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x equal a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극한 값을 구하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 빼기 fa는 갑자기 이걸 썼어요. 근데 이거 왜 썼냐면 내가 이걸 아니까 식을 배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네모칸에다가 x-a에 써주면 x-a분의 fx 빼기 fa하고 x-a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쵸?
근데 다시 여기 x-a죠? 이거는 각각 분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앞에 거는 뭐였어요?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fx 빼기 fa는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a 아닙니까? 수렴하잖아요. 존재하니까. 얘는 뭡니까? x a로 가면 0으로 수렴하니까 0이에요. 즉 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다시 리미트 x a로 왔을 때 fx 빼기 fa가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fa는 함수값이 고정값이에요. 따라서 이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이 fx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fa로 가줘야지 빼서 0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fa라고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과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분 가능했더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져 버렸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 equal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얘가 미분 가능했더니 연속이 됐다. 연속이란 것을 우리가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겠죠. 그걸 지금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구나. 이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과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할까요? 자, 이거는 이따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레가 있어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어.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발레가 존재합니다. 뒤에 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조금 더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더 깊이 있게 해볼게요. 또 한번 다른 관점으로 해볼게요. 자,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한 번만 더 우리가 아는 걸로 지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하면 f 프라임 a가 있고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보기에 있는 증명이 좀 더 어려워서 좀 더 쉬운 걸로 같이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존재하죠. 왜? 미분 가능하니까 존재합니다.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요? x로 가면 0으로 가네요. 따라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될까? 0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빼기 fa가 0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결론, 얘가 fa로 가야 한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하지만 연속이나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따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삼행시로 간미연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여러분 좀 헷갈릴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미연을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죠. 자, x가 이제 미분 가능한 연속이지만 여기에 성립하지 않는 것을 다음 예제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집합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함수 안에 연속 함수 더 많아요. 연속 함수보다 더 까다로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데 연속이라고 미분하지 않는 것은 이 발레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봐볼게요. 바로 그 첫 번째 발레가 바로 이 함수예요. 절대값 x 함수. 자, x 이퀄 0에서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걸 보여라. 일단은 그래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V자 그래프고요. 잘 이어져 있습니다. 끊김이 없기 때문에 연속인 거 알지만 수학적으로 연속인 거 증명하려면 뭘 보여야 될까? 그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보여야 돼요. 자, 함수값은 f0이 0이니까 함수값이 됐고요. 극한값은 당연히 x 0에서 극한값은 뭡니까? 좌극한, 우극한 다 뭐니까? 0이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 같아요.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하려면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것을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정의로부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미분 계수는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기 위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가지고 둘이 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좌극한이 없던가 아니면 우극한이 없던가 아니면 마지막 케이스 좌우극한이 존재하는데 두 개의 뭘까? 다를 때 바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보여라는 것을 하려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여야 한다.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이 논리를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얘기가 될 겁니다. 얘가 지금 뭐 하는 것을.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x equal 0에서 미분 계수에서 우극한에 표시한 거고 얘는 뭐예요? 아래 거는 좌극한이에요. 자, 해볼게요. 한번. 우극한일 때는 x0을 갔을 때 x-0분의 fx 빼기 f0 즉 0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고 있죠. 근데 0의 우극한이니까 x분의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x이기 때문에 1로 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x-0분의 fx 빼기 f0을 할 때 좌극한은 x가 0 가까이 가지만 0보다 작은 곳에 가까이 가니까 0보다 음수잖아요. 그쵸? 따라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예요. 따라서 x보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각각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는 하는데 두 개가 뭐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즉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성을 할 때는 반드시 정식대로 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확인해야 되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보시면요. 뾰족한 점, 첨점이라 부릅니다.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절대값 x-1은 x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보이시오. 사실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까 그래프 보시면 절대값 x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두 배 한 거니까 이거 좀 더 뾰족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y축, x축이 가겠죠? 여기서 1에서 어떻습니까? 뾰족하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연속성부터 해야 되겠죠.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 연속 해볼게요. 연속성을 증명합니다. 함수값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f1이에요. 누구냐면 1 대입하시면 되니까 0입니다. 극한값은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인데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2의 절대값 x-1인데 알다시피 좌우 극한이 다 0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0이니까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연속입니다. 그런데 미분 가능성을 봐야 돼요. 미분 가능성. 자, f'1이 존재할까? 이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니까 우극한, 좌극한을 각각 조사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x-1분의 fx 빼기 f1이고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였을 때 x-1분의 fx 빼기 f1입니다. 즉 각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 리미트에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는 2 절대값 x-1이고요. f1은 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뭐랑 똑같아요? 2의 x- 똑같잖아요. 그쵸? 약분시켜주면 2랑 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리미트에 x가 1 마이너스니까 x-1분의 이 절대값 x-1인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절대값이 음수 나오니까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2의 x-1이 나오고 약분시켜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두 개 값은 존재하는데 같지 않죠? 따라서 f'2가 존재하지 않아서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간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그래프와 미분 가능성 사이 관계를 알아보자. 지금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려는 데는 그래프 그려놨어요. 자, fx가 있고 gx 이게 fx고요. 이게 gx예요. 자, x가 2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으로 그렸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파란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래프 그렇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 연결된 그래프예요. 연속성은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분 가능성 조사해 보면 여기는 지금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확 꺾이는 느낌. 여기는 지금 첨점이에요. 여러분 그래프 그림 알겠지만 여기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2에서 미분 가능성 보시면 F'E는 존재됩니다. 근데 G'E는 거꾸로 설명했죠. 미안합니다. 지울게요. 다시 F'E가 존재하지 않고요. No. G'E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F'E는 꺾여있는 첨점이고 G'E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면 리미트 x가 2 플러스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를 해서 x-2분의 fx 빼기 f2이고요. 얘는 x-2분의 fx 빼기 f2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2의 우극한을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x보다 클 때 x-2니까 요걸 대입해야겠죠. 그쵸? F2는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죠. F2는 빵인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리미트에 x가 2 플러스로 갔을 때 x-2분의 요게 x-2가 되니까 바로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얘는 우극한 1이에요. 근데 자극한 보시면 이 fx는 이제는 이 왼쪽 거 써야겠죠. 이걸 써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리미트에 x가 2 자극한 쓰면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f는 빵이고 어차피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거든요. 각분시키면 2로 가면 얘는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좌극한에 있는 미분계수는 3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은 1이기 때문에 둘이 다르잖아요. 꺾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보면 여기랑 여기 미분계수 똑같이 3으로 나오기 때문에 3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이 3인 거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오른쪽 거만 미분계수 구하시면 우극한 구하시면 3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도 반드시 확인할 줄 알아야겠어요. 왜냐면 서술형 같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식으로 반드시 확인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식도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